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국에 대학교 때 무작정 갔던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자주, 또 많은 가족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왕래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영국으로 출발하려고 딱 마음 먹었던 1994년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돈이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니었고 뭐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끝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풍문고를 갔었거든요. 지하에 들어가서 책 쌓여 있는데 보다가 우연찮게 어떤 책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선 나도 외국에 갈 수 있겠구나. 400만 원이라는 제 준비금 중에 제가 돌아와서 써야 되는, 돌아왔을 때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식사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100만 원을 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0만 원으로 항공권을 끊고 유스호스텔 예약하고, 그 다음에 30kg짜리 배낭 있죠, 등산 가방, 그거를 남대문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남대문에 직접 가가지고 그때 샀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게 남았잖아요. 갑자기 외국을 간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그래 잘 갔다 와 이러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돈 하나도 안 든다고 그냥 제가 그 있는 돈 갖고선 해서 갔다 오면 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 부모님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마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된 상황에서 그 연령, 제가 그때 영국 가려고 생각했던 그 나이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만약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라고 지금의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정말 많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고,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가서 잘 생활하고 오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부모님도 믿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른 거 다 준비하고선 주머니에 이제 남은 돈 보니까 3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30만 원을 환전을 했어요.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영국에 가져간 돈이에요. 처음에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말렸었어요. 영국 가면 죽는다. 돈도 없이 거길 가서 어떻게 사냐. 왜냐면 제 처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더더구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절대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갔어요. 어쨌거나. 이제 제가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그 영풍문고 가서 책을 한 권을 봤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영국행을 결심하게 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그 책이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울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책을 보면서 뭔가 다른 걸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수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면 떠나고 싶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책이지? 여행책인가? 그래서 이제 들춰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영국에 갔는지 그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영국에 갈 수 있구나. 전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영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냥 거기다 놔뒀어요.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여권을 만들러 종로구청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여권을, 지금은 좀 더 쉽게 그 살고 있는 거주지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되는데 그때는 종로구청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청 가가지고 여권 사진 찍고 그 여권 만들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인가 뒤에 이제 여권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자, 그 시절은 천리안보다도 더 하여튼 그 굉장히 예전이라서 인터넷도 되게 느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오빠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항공권이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때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처음으로 유럽에 취항한다고 그래서 저렴하게 티켓이 나온 게 있었어요.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티켓을 이제 해놓고 남대문에 가서 그 30kg짜리 배낭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다가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쓸 짐들을 거기다 다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또 막 이제 찾아봤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거 비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보면서도 그렇고 인터넷 내용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비자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행히 그때가 비자가 가면 그냥 공항에서 바로 6개월 여행 비자를 찍어주던 때였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 비자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일단 출발을 했던 거죠.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그때도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이제는 걱정보다는 아,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새로운 어떤 거에 몰입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우울했던 감정이나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정말 길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어떤 내 그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 하나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 가자고 결심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어이없는 짓이기는 하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그 비자 체크해주는 그 게이트 있잖아요. 그 게이트 통과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왜 왔냐고 하는 거를 정말 오면서 계속 외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잘 안 들렸어, 처음에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사이트 싱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암기하고 있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긴장하고 니까 다른 건 뭐 영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무사히 6개월 비자를 받고선 이제 기차를 타고요. 기차가 전철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타고 유스호스텔을 갔어요. 시내 중심가 쪽에. 그때가 그게 홀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도착해서 유스호스텔을 이틀을 예약을 해놨었어요. 근데 첫날 이제 갔잖아요. 도착을 해가지고 첫날 들어갔는데 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전엔 진짜 걱정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을 예약을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딱 유스 호스텔까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차 적응을 못하니까 잠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잤죠. 자니까 자다가 또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야.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가봤어요. 근데 화장실에 그때는 화장실 문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의 문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문을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무서운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나 화장실 가고 씻는 것도 겨우 손 씻고 뭐 세수하고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애들은 다 샤워도 하고 막 그때 제가 갔던 그 유스 호스텔에 외국인들 거의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짐을 내려놓고선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옥스퍼드 스트리트로 갔어요. 일단 시내 중심가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기차, 전철을 타고 갔죠. 전철이 내리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문 열리면 내리면 되니까. 근데 버스 타는 거는 되게 익숙치를 않아가지고 항상 그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 스트리트 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느낌에는 마치 종로 그 길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10번은 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첫날.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왕복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뭘 찾는지도 모르고 그 막연한 그 느낌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첫날은 그렇게 그냥 다시 유스호스텔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잖아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피카델리 서커스니까 거기를 가보자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던 거예요. 책도 그때 사가지고 갔던 거는 그냥 여행 책자 이런 거였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도 그렇고 피카델리 서커스 갔던 것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는 게 정보를 더 얻겠지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헐, 다 외국인이야. 무슨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영어도 잘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제와 같은 또 오늘이 또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피카델리 서커스 가니까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막 휙휙휙휙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병풍이야. 아는 사람도 없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참을 그냥 넋을 놓고 피카델리 서커스 주변을 계속 돌아보고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앞쪽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니까 느낌이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그랬죠. 저기요. 그 여자분이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맞았던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을 구하고 있는데 그 방 구하는 정보를 몰라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면 방을 구하는지 정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여기 그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식당에 가면 그 재영 한인들을 위한 신문이 있대요. 거기 보면 방 관련한 광고가 나왔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진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선 그때 갔던 그 한국 식당이 아리랑인가 그랬어요. 그 식당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와, 제가 길을 그렇게 잘 찾는지 저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잘 찾아가더라고요.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문을 이제 여니까 딸랑 문 열리는 소리 나면서 그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 신문 한 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아래 있어요.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신문을 꺼냈어요. 그 신문을 탁 가슴에 안고선 어디 좀 안정적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대로 이제 가고 싶은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선 다시 유스호스텔로 왔어요. 신문을 갖고. 신문 보니까 헐 진짜 뭐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그렇고 방 광고도 거기 막 다 빼곡하게 나 있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동전을 이제 많이 바꿨어요.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동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유스호스텔 근처에 그 빨간색 전화 박스 있죠? 거길 갔어요. 영국의 또 대표적인 그 전화 박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전화번호 놓고 연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딱 갖고선 동전 넣으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정말 인생은 진짜 기대하지 못한 것들의 연속이라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방이 다 나갔대요. 전화를 다 해봤는데 모든 방이 다 나갔다고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가 갈 방은 없다예요. 그렇게 낙담하던 과정에 맨 아래 광고 아래 보니까 되게 싼 방이 있었어요. 한 달에 90파운드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이건 너무 싸서 벌써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전화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딱 했거든요. 헐, 안 나갔대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방 제가 들어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랜드로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먼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도 괜찮아요. 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랜드로드한테 주소랑 이런 거 관련한 거 얘기 듣고 어디로 해서 어떻게 오라는 그 방법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짐을 챙겨서 유스 호스텔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갔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전에 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었어요. 진짜 촌놈이에요, 촌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외국에 가니까 기차표는 샀단 말이에요. 기차표는 샀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영어가 짧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볼 엄두도 잘 못 내는 거예요. 지도도 없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내가 원하는 데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저도 바보 멍청이었던 거예요. 그 30kg 그 짐을 들고 그 기차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를 들어가서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왜 우리 서울역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먼저 그 전광판 있는 데서 몇 번 그 트랙에 기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내려가잖아요.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트랙으로 바로 내려갔던 거예요. 트랙에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이제 짐이랑 같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뭐 기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어떤 할아버지가 영무원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궁하면 통한다고 제가 영어 못 알아듣는데 그 할아버지 말하는 거 알아듣겠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가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찰튼이라는 데 가요. 그러니까 찰튼? 그럼 찰튼 여기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럼 찰튼 가는 저 기차를 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무원이. 그래서 올라가서 그 벽을 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벽에 있다고. 벽에 네가 갈고자 하는 그 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멘붕이었겠어요. 뭔 말인지 정말 몰랐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찰튼이 도착했다라는 그 전광판 돌아가는 그 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몇 번에서 몇 시에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드디어 기차를 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문 열리는 문에 딱 붙어가지고요. 밖에 찰튼이라고 써있는 표지판 보이면 내리려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30kg 짐이 무거운 줄도 몰랐어요. 진짜. 무거운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제 거기를 가니까 도착하니까 이제 되게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랜드로드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온다고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기차역에 버스 그 동전 또 전화하는 데 있어서 전화하니까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만난 분이 머리가 이렇게 이집트 머리 있죠. 찰랑거리는 그런 머리로 된 남자분인데 키가 크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유학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계셨는데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때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방이라도 좀 놔서 조금 그 부분에서 생활에 살림에 보탬을 좀 되게 하려고 방을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한테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분들이 되게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많이 또 도움을 주셨고 되게 안정감 있게 영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매트리스 하나 있고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집주인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뭐 어떻게 뭐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진짜 그냥 이 방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방에 있었거든요. 자, 이제 방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어학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저 돈 없다고 했잖아요. 3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선 옥스포드 스트리트 나가는 거 이제 알아봐가지고 타고선 나가보니까 헐,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야. 1시간 반. 딱 그 차 타고 1시간 반.
어쨌거나 그래서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이제 있는 학원들 이제 들어가서 트라이얼 레슨이라는 걸 받았어요. 수업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 그 수업이 이제 나한테 맞는다 생각을 하면 그 학원을 다니는 거였거든요. 제가 선택한 이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제 집주인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이 다녔던 학원이래요. 근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 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한 달만 등록을 했죠.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길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뭘 사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가지고 갔던 게 건빵 한 봉지하고 라면 6개인가? 그거 하고 엄마가 그때 외국에 나갈 때 많이들 가져가던 게 소고기 고추장 볶음을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빵에다가 발라 먹었어요. 식빵에다 발라 먹고 그러고선 이제 점심 견디고 집에서 나올 때는 건빵 해서 먹고 정말 배가 고프면 그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돈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많이 굶기도 했죠. 어쨌거나 학원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아르바이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영어를 생활에 쓰는 그 상황에 던져지고 보니까 영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는 듣기도 되게 어렵겠구나, 이해를 못 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도 저희 랜드레이디 그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이제 그 방법대로 해서 찾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게나 이런 데 보면은 vacancy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자리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들어가는데 뭐 헬로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시 왔죠, 뭐. 집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봤어요. 스크립트를 써봤죠. 그리고 그 내용을 막 외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가가지고 다시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쏘리 하고 또 나왔죠. 또 그 다음번에 또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함을 가지려고 더 연습을 하고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르바이트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일식집이었는데 제가 일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음식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메뉴에 대해서 손님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영어 잘 못한다고 그랬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정말 맨날 혼났어요. 특히나 그 주방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방장한테도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화낸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판을 보고 진짜 맨날 외웠어요. 메뉴판 외우기가 그냥 숙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반 친구들, 그 어학원의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같이 잘 어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이랑 이런 거 구경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온 애들이 많았어요. 스페인이나 러시아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뭐 포르투갈, 이태리, 굉장히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그 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밤에 어디 파티 있다고 그러면 잘 쫓아도 다니고 즐겁게 잘 생활은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또 열심히 하고 왜냐면 딴 거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손을 대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 안 발생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성실하게 그 부분에서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되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제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또 계속 연락하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소도 받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 상태로 하고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올 준비를 했었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또 준비하는 것들, 짐들 가지고 있었던 거는 친구들 또 다 나눠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영국 도착하고선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 따라서 어디 놀러 갔다가 가지고 있던 옷이랑 뭐 안경, 여권 이런 거 싸그리 다 잊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때 도와줬던 게 그 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 안 입는 옷이라고 그래서 옷을 더 하나씩들 줬어요.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준 그 투툼한 옷을 입고선 영국의 그 추운 겨울을 잘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나눠주고 짐들도 정리하고 근데 그래도 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들을 배편으로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돌아올 때 문제가 또 있었죠.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선 이제 그 싱가포르 공항에 어느 순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몰랐던 거죠.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2시쯤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없어서 갈아탈 비행기가 없대요. 근데 공항에 내리기는 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마중 나와 주어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성격이 많이 변했던 때였어요. 그 영국에 가기 전에는 좀 더 많이 움츠려 있었던 때고 좀 우유부단했어요. 많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행동력도 좀 더 약했고. 근데 그때 공항 딱 내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얼른 가서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선 가방 메고선 막 찾으러 사람을 다녔어요. 다니까 저기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무전기 들고선 뭐라고 뭐 이러고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영어로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뛰어오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와서 그분이 이제 공항에서 이제 호텔로 가는 그 과정을 다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그 숙소 가서 자고 다시 공항 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공항에서 있었던 그 우여곡절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졸업하면 본인들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그 명함을 주신 분들이 꽤 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돌아와서 그 한 학기 교생 실습 나가는 그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또 이제 받고 또 제가 교생 실습하면서 또 다른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또 됐던 거죠. 그 사건이. 영국에서 그렇게 그 좌충우돌하면서 겪었던 그 시간들이 제가 돌아와서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한 저는 없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괴로워하던 그 시기도 이제 지나갔더라고요. 돌아와서 교생 실습하고 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사이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됐고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졸업하면서 또 그때 싱가포르 그쪽에서 알게 된 어떤 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영국을 가게 됐어요. 일을 하러 가게 됐던 거죠. 그 뒤에도 많은 또 도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 강사로 또 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제가 가졌던 그 좀 불우했던 그 환경들도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그런 계기들을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코 처음인과 끝이 같지 않다라는 거, 본인이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이게 바닥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기회를 잡을 때예요.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변에 요구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거절당할 거라고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주 훌륭한 경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